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사건. 신세계 초비상 난리 났다. 신세계그룹이 기록적인 매출에도 불구하고 순차입금 과다와 적자 행진을 기록하며 문을 닫을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강등된 롯데지주, LG디스플레이와 SK이노베이션과 CJ, CGV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PF 대출 보증과 금융부실을 눈가림하기에 급급하고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 무역과 GDP 성장률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이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터진 엄청난 사건, 신세계 비상체제 난리 났다. 여기 보면 이명희 회장 오죽하면 등장하겠어요.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계열사 25곳 중에 생각해보세요. 9곳이나 대표 교체. 이건 시작일 뿐이겠죠. 자, 지금 신세계그룹, 그 전에 정용준 신세계그룹 부회장하고 정유경 신세계그룹 백화점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매출에 비해서 적자 투성이다 보니까 결국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왔어요. 신세계그룹 최대 위기, 제2의 삼성, 사실상 삼성그룹의 연관성인데 구조조정해서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 최대 위기, 기업은행 전염될까? 자, 기업이라든가 은행이 과연 신세계 여파로 전염될까요? 신세계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를 제가 예를 든 거고 지금 상당히 많아요. 건설사들은 셀 수도 없고요. 그냥 일반 부실기업들, 대기업도 휘청거리고 대기업도 자기 돈보다 빚이 더 많은 대기업들도 깡통 대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꽤 많아요. 자,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삼성식 개업 드라이브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얼마나 위험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 그룹 위기, 기업 혁신, 위기 기업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영업이익 394억,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394억,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8.3%나 추락했어요. 이마트가 지금 매출은 엄청난데 천문학적인데 지금 마이너스 적자 행진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신세계는 그나마 좀 나아요. 3020억,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 정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소폭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마트 매출 30조인데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신세계 매출 7조 8천. 그나마 신세계는 조금 선방했죠. 자, 기업 혁신, 남매 경영이 결국 실속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자, 신세계 회장이 남매 경영 실속 없는 성장에 제동을 건 거죠. 실적 부진에 무리한 M&A까지 하고 순차입금이 무려 16조나 달아요. 이 빚을 어떻게 어이할 거예요? 자, 25곳 중에서 9곳이나 대표를 교체하고 고위 임원들도 무려 40%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자, 위기기업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SK이노베이션 1조 1777억 유상증자 악수를 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들이요, 대기업들이 휘청거릴 것 같으면 유상증자하고 아주 못된 짓거리 다 하고 있어요. 뭐 하면 돈 빌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보다 회사 돈보다 빚이 더 많아요. 그런 데는 문 닫게 해야 돼, 정부가. 자, CJ, CGV 5년 연속 순손실. 부채 비율이 912% 믿어지세요? 912%. 자, 롯데지주, LG디스플레이. 자, 신용등급까지 강등. 신용등급 강등이 여기만 있습니까? 은행권을 비롯해서 건설사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지금 이거는 왜 제가 끄집어내냐면 지금 요즘 시끌시끌해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신세계 순차입금 아파트 적자 심각. 2017년에 6조 3천억이었던 게 2022년에 16조 2천억으로 정말 엄청나게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반기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 영업이익 이마트 보실래요? 자, 2022년에는 그나마 221억 흑자였는데 2023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394억.
무려 마이너스 278.4%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2022년에 신세계 3,500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4% 줄어든 3,020억. 그나마 신세계는 선방을 했죠. 자, 매출에 비하여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출은 이렇게 뭐 16조, 29조, 뭐 30조까지 가는데 영업이익은 여기서 맴돌고 있고 결국은 적자로 뚝.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출은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택도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부가 숨겨온 부동산 위기. 자, 그런데 정부도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PF 대출 보증, 금융 부실 이 부분을 물론 어느 정부가 막 지금 위험합니다. 은행 위험하니까 빨리 어떻게 하세요? 기업 문 닫을 것 같으니까 빨리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죽었다 깨나도 터지기 직전까지 쉬쉬하겠죠. 금리 동결. 금리도 동결하는 이유는요. 바로 금리를 동결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겠죠. 자, 개인이든 기업이든 문 닫는 회사들 막 늘어날 거예요. 자, PF 대출 보증. PF 대출 보증은 25조로 대출 한도, 사업비 무려 70%. 정말 엄청나네요. 대형 건설사 우발 채무. PF 부도 위기로 이미 대형 건설사들 지금 차단하는, 은행권에서도 막 차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또 건설사 살리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은행이 같이 부실 생겨서 문 닫을 것 같고 참 진퇴양난입니다. 건설사 우발 채무 94조 돌파. 자, 허그에 아예 돈이 좀 없어요. 빚투성입니다. 지금 국가, 기업, 가게가 다 빚투성이에요. 금융부실. 자, 이 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하고 근본 대책보다 좀 땜빵식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빚을 갖다가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로. 근본 치유를 해야 하는데 증권, 보험, 여신까지도 위험합니다. 부도위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취약해요. 가계부채는 또 엄청나죠. 해외 불안. 해외 지금 불안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또 미국이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가계나 기업은 정말 사면초가에 놓이게 돼요. 결국 금융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 금리 동결. 자, 장기간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미국과 금융 불균형이 지금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죠. 해외 자본이 무섭게 이탈합니다. 주식 급락, 달러 급등.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입하나 싶더니 주식을 역시나 또 패대기 치고 있죠. 과다 대출. 지금 소상공인, 기업, 청년, 다중채무자들도 많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월별 무역수지 적자, GDP 성장률, 최대고비. 지금 보면 2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나왔는데 자, 적자 이전에 22년에는 완전 적자였어요. 23년에도 적자가 125억까지 났다가 좀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6, 7, 8 흑자가 나는데 이게 흑자라는 게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생긴 흑자가 많아요. 뭐 좋아져서 흑자가 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뭔가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인데 하필 이때 유가가 치솟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주 지금 여기서 또 잠깐 휘청거리면 확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 국내 총생산도 보세요. 지금 2020년부터 23년 2분기까지 보면 거의 성장률이라고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나마 정부가 온갖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지 그렇지 않다면 더 심각하겠죠? 지금 국가 상황도 국가 경제도 심각하고 기업도 위태롭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계는 부채나 연체율로 심각하고 자, 국가기업 삼성전자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거라 좀 다행이긴 한데 여기 보세요. 2022년 1, 2, 3, 4 해서 쭉 있는데 지금 매출 자, 연한 색깔이 매출이에요. 매출도 계속 줄었고 영업이익 보실래요? 영업이익 완전히 뭐
사실상 적자 근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가 매출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실속 없는 장사를 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마이너스 3.9, 지금 반도체가 심각하게 하죠. 자, 스마트폰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TV 가전 이런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그나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문제는 스스로 살아남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커서 내수로 살아나면 좋은데, 이건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해외 상황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실래요? 스스로 살아남는데 유리한 조건, 수출 의존도가 낮고, 즉 내수 중심, 인구가 많아야겠죠. 원자재 강국들이 주로 그래요. 각종 자원이 풍부. 그리고 자국의 인구가 많으면 내수로 가능해요. 중국 등 비신용국가, 중국 아주 솔직히 말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좀 비열한 면이 많은 국가죠. 중국 등 비신용국가, 이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그나마 스스로 살아남는데 유리하죠. 예를 들자면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스스로 살아남기에 상당히 불리한 국가들이 있어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무역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원자재 빈국입니다. 원자재가 없어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각종 자원 부족. 자국 인구도 적습니다. 최소 1억에서 2억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더군다나 이런 나라의 특징은 중국 등 비신용 국가의 영향력이 커요. 사드 때문에 그냥 다 철수해버리고. 자, 한국, 독일. 우리나라와 독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나마 독일은 자체 기술력이 누적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급작스럽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독일보다는 불리합니다. 자, 수출 비중도 국가별 추이를 봤더니 그나마 다행인 게 이 파란색 보세요. 비중도가 제일 높았다가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독일에 비해서 약간 내려왔죠.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다른 나라 수출 비중도가 적어요. 왜? 자체 인구가 있고 내수로서도 먹고 사니까. 수출보다 GDP 비중 늘어나는 소비 보시면 뚝 떨어지고 있죠. 자, 이제 집값 이상 징후가 조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이번에는 WDIP 2차 하락이 올까요? 지금 7, 8, 9 여름 시장에 비해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지금도 주간 시세는 상승 중입니다. 다만 심리가 좀 꺾였고 거래량이 줄었고 매물은 좀 늘어나고, 자, 이게 2차 하락으로 이어질지 관심사가 있는데 한번 이거 보세요. 자, 고금리 장기화 속 아파트값, 매수 심리 위축에 집값 약세 전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집값 이상 징후, 불안전한 세계 경제가 가장 커요.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국채, 유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팔 전쟁 장기화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죽하면 이스라엘까지 갔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슨 짓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냥 급작스럽게 큰 타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당연히 해야지. 이 정도 보복 갖고는 양이 안 차죠. 자, 경제 침체, 국내 경제. 자, 집값 거품, PIR 지수, 가계부채, 연체율, 이거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소비자 물가, 자, 2.3이 3.4까지 치고 갔고, 그러다가 3.7이에요, 이번에.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수출입 아까 알아보다시피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해외 통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산, 소비, 투자는 계속 침체. 자, 10월 이후 전통적으로 집값은 약세였어요.
보통 집값 보면 여름에는 폭등했고 겨울에는 하락했는데 21년, 22년 자 겨울에 계속 많이 떨어졌었죠. 그럼 이번 겨울은 어떨까요? 자, 3대 징후. 거래가 지금 적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징후가 집값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차별화. 다만 모든 곳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압구정 오늘 나왔지만 60평대 그냥 70억 찍어버리잖아요. 10억이 뛰었어요. 신고가. 그런데 대부분의 중하급지 지역들은 반등 후에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차별화죠. 자, 연간 기업부채 비율 BIS 이거 보시면 자, 이거 까만색 보실래요? 자, 외환위기 때 1997년 외환위기 때 108.6 정말 심각했었죠. 즉 기업 부채를 BIS라고 해요. 기업 부채가 심각했었는데 이번에 보세요. 쭉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113.7로 오히려 외환위기를 능가하고 있어요. 이 비율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대기업 지금 시청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 거고요. 자, 23년 서울 집값 하락폭 50% 넘게 회복, 연간 변동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2년, 이 까만 거 22년에 전국적으로 17% 빠졌는데 전국적으로는 5.13% 23년에 회복했어요. 그런데 22년에 지방 마이너스 10.67이 1% 회복했어요. 지방은 이제 10%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100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서울 보세요. 자, 22가 떨어졌는데 12, 거의 50%가 넘어갔죠.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도 비슷한 22%가 떨어졌는데 7포인트 회복했고, 인천은 22 떨어졌는데 4포인트 회복, 세종은 23이 떨어졌는데 11. 이처럼 서울, 경기, 세종이 회복률이 높네요. 자, 이제 이 건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변수에 아주 취약하며 주요 국가가 붕괴되면 경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